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얘가 총 배점이 이제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우리 텍스트 나누기, 우리 조건부 서식, 정렬 그 문제들이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이제 원본으로 우리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CSV라는 요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사용해라. 그때 이제 원본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심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첫 행에 머리글이 이제 포함되어 있음.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개설이다, 쇼핑몰이다, 운영비 총액이다, 판매 매출액이다, 순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5개 열만 가져와 우리 데이터보드에 이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테이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 그 그림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에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때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곳에 값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어요. 우리 이제 첫 번째 값은 우리 운영비 총액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두 번째 값은 판매 매출액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 우리 세 번째 값은 순이익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그 필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평균 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보게 되면 지금 개설일도 있고요. 우리 쇼핑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필드를 우리가 이제 행으로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열로 사용할 그 필드인데 그때 위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열이 없다 그 얘기요. 그리고 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필터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필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행 2개, 값 3개 그렇게 해서 구성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는 그 위치는 행과 열이 시작되는 그 위치라는데 그 위치가 우리 A의 2번 셀이죠. 해서 우리가 A의 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제 시작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피벗 테이블 들어갈 그 위치가 A의 2번 셀이니까 A의 2번 셀을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피벗 테이블을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 삽입이요. 삽입이란 요 메뉴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에 우리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윗부분에 보니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우리는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이제 사용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연결 선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기존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해당 경로를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C 드라이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길벅 커널 1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엑셀 문제 풀고 있으니까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기본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으니까 기본 모의고사 더블 클릭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일들이 쫙 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 .csv라는 요 파일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하고 CSV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이 파일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열기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릭을 했더니 텍스트 마우스하고 이렇게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우리 원본 데이터에 파일의 이제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지금 이곳에 아래쪽에 이제 미리 보기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죠.
그때 이곳을 보니까 개설일, 쇼핑몰, DB 운영비, 광고비, 배너비,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전부 다 이제 컴마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을 봐도 원문 데이터는 쉼표, 컴마로 이제 분리가 돼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분교로 이제 분리가 된 거죠. 해서 구분교로 분리됨 얘가 이제 선택이 이렇게 돼 있으면 되고, 그리고 첫 행에 머리글이 이제 포함돼 있음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다음 버튼 누르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3단계 중 2단계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구분교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여기 보면 탭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해제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쉼표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쉼표를 이제 클릭 안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뜨는데 우리가 쉼표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는 순간 쉼표가 들어있던 그 위치에 쉼표가 이제 없어지고 그 위치를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칸들이 전부 다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랬더니 3단계 중 3단계 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각각의 열들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때 문제에서 개설일, 그리고 쇼핑몰, 그리고 운영비 총액이다, 판매 매출액이다, 순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5개 열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설일 요거 이제 가져가야 되고요. 쇼핑몰 요것도 이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DB 운영비 이건 이제 필요가 없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놓은 그 상태에서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광고비 얘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배너비 요것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운영비 총액 요거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판매 매출액 요거 이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순위 요것도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해서 요 세 가지는 이제 건너뛰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 나머지 이제 5개 필드 얘네들은 이제 가지고 갈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받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연결 이름에 인터넷 쇼핑몰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아까 우리가 A의 2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A의 2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곳에 아래쪽에 보니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의 2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행으로 사용된 게 우리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개설일이라는 거요. 개설일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여기에는 개설일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날짜가 들어있겠죠. 이렇게 이제 날짜가 들어가 있는 이런 필드를 우리가 행이나 열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월이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생성되는 것들은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설일 요거 이제 갖다 놨고요. 그리고 우리 쇼핑몰 요것도 이제 우리가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쇼핑몰 요거 이제 쭉 들어가서 우리 개설일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요 3가지요. 우리 운영비 총액이다, 판매 매출액이다, 순이익이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싹 다 우리가 값으로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운영비 총액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판매 매출액 얘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 운영비 총액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순이익 요것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 판매 매출액 그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지상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이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요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맨 앞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요 3번째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우리 아까 그림 봤을 때 문제 그림 봤을 때 운영비 총액이다 판매 매출액이다 순이익이다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은 합계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어 있지만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이곳에 이제 평균값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어 있었죠. 해서 얘네들을 싹 다 이제 평균으로 다 고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운영비 총액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 요약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평균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판매 매출액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평균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순이익도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 평균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평균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변경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개설일 필드는 우리의 그림과 같이 그룹을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개설일 월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우리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요거 이제 하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 개설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월로 그렇게 이제 그룹 설정이 이미 되어 있죠. 이미 되어 있더라도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또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개설일하고 그 제목을 가진 게 없어지고 개설일 월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값 영역이요. 값 영역의 모든 데이터의 이제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서 셀 서식을 이제 이용해서 값이 이제 양수나 음수면 천 단위마다 컴마를 이제 붙이래요. 그리고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요 별표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제 값이 0인 그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셀 서식의 이제 표시 형식 그걸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셀 서식의 이제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양수일 때 어떻게 달라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음수일 때 어떻게 달라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고 그리고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어떻게 해달라 그거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텍스트일 때 어떻게 해달라 그거를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운영비 총액 이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값필드 설정 이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셀 서식 이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형식 쓰는 곳에 우리 지표준 써져 있는 건 다 지워버리고 맨 처음에 이제 양수일 때 양수나 음수면 둘 다 똑같이 천 단위 컴마를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제 값이 양수일 때요. 이렇게 이제 양수일 때 전부 다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붙어 있고요.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이렇게 이제 별표로 이제 표시가 됐고 그리고 실제 값이 이제 음수일 때 또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붙어 있고 그 뒤에 천 단위마다 쉼표 붙여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영비 총액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가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 지표준 써져 있는 거는 우리가 싹 다 이제 지워주면 돼요. 자, 우리 실제 값이 이제 양수일 때 우리 천 단위마다 쉼표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일 때요. 음수일 때도 우리가 이제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먼저 붙여주고 그 뒤에다가 샵 컴마 샵샵샵 이렇게 써서 우리가 천 단위마다 쉼표 붙여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 값이 0일 때 우리 별표를 붙여달라 이렇게요. 그리고 텍스트일 때는 어떻게 해라? 그게 이제 없죠. 문제상이 이제 없으니까 텍스트일 때는 그냥 이제 생략하고 요만큼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쓴 거를 우리가 여기에도 해줘야 되고 여기도 하고 다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 표시 형식을 싹 다 이렇게 블럭 잡아놓고 우리 컨트롤 C요. 컨트롤 C 누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이요. 해서 확인해서 클릭해주고 우리가 가필드 설정 얘도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곳에는 싹 다 이제 양수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싹 다 이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판매 매출액 여기도 이제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제 셀서식 그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지표준 요거 이제 싹 다 지운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 적용시켰던 그 서식 코드를 우리가 싹 다 이제 복사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그럼 이제 가필드 설정 요거 이제 설정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싹 다 이제 들어갔고 실제 값이 0일 때 이렇게 이제 곱하기 기호 요 별표가 이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이요. 순이익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가필드 설정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셀서식 이 대화 상자가 뜨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지표준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또 컨트롤 V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확인이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양수일 때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붙었고 그리고 음수일 때도 이렇게 우리 마이너스 기호가 붙고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싹 다 이제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방금 문제 풀 때 그때 썼던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요거 이제 띄어쓰기 좀 해서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얘가 이제 양수일 때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붙여라 그렇게 써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음수일 때 마이너스 기호 붙이고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붙여달라 그렇게 이제 해준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 이렇게 이제 별표 곱하기 기호 요거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처리해 줬죠. 그러면 지금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이랑 우리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런 제목들도 싹 다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주고 4월이다 5월이다 이런 것도 확인하고 요 앞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것도 확인해 주고요. 총합계 요 제목도 이제 확인하고 쇼핑몰 이곳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요. 그 내용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값들도 우리가 싹 다 맞게 이제 표시가 됐는지 요것도 이제 전부 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이렇게 이제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데이터 도구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표 1번에 A3에서 A12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A3에서 우리 A12번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A열에 이런 데이터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영역의 데이터를 각 열로 구분해서 입력이 되도록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이제 A열에 들어있던 그런 텍스트들을 나누기를 해라 그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A의 12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나눌 거니까 데이터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나누기가 따로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텍스트 나누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우리 여기 이제 지상 보니까 데이터는 세미콜론이랑 앰퍼센트 요걸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파일의 유형은 구분기호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 얘가 이제 선택이 돼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 3단계 중 2단계 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문제에서 세미콜론하고 앰퍼센트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음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 탭에 체크 표시된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 주고요. 우리 세미콜론하고 우리 앰퍼센트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가 없죠. 없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다가 직접 우리가 %그 기호를 그대로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열마다 데이터 서식을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뜨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이제 지상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각 열로 싹 다 이제 구분이 돼서 싹 다 이제 입력이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요 텍스트 나누기 요 문제는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우리 조건부 서식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 유형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유형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 2의 4번에서 2의 12번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이 되겠죠. 해서 이 영역에서 우리 인사 고가가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25 이상이면 요 별표를 그리고 15 이상은 요 별표를 그 외에는 요 별표 요 아이콘이 우리 숫자 앞에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하는데 지금 이 영역 여기서 이제 지정한 그 영역 이 영역에다가 그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2의 4번부터 우리가 2의 12번까지 이만큼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거니까 홈이라는 요 메뉴에 우리 스타일에 우리 조건부 서식이요.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규칙의 이제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우리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에 서식 지정 그걸 이제 하래요. 해서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지금 이곳에는 얘가 됐든 이런 아이콘들이 표시가 되게 할 거죠. 해서 우리 서식 스타일이요. 서식 스타일에 지금 두 가지 색조 요걸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아이콘 집합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아이콘 스타일 어떤 걸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우리 별표로 되어 있는 거요. 지금 우리 별표로 되어 있는 그 모양을 보니까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 별표 3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 별표도 있고 요 별표도 있고 요 별표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떴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요 별표요. 얘는 이제 25 이상일 때요. 그러면 지금 이 별표는 크거나 같다 67하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25 이상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그때 이 25라는 그 값은 우리 숫자 값을 이제 비교할 거죠. 이곳에 들어있는 그 숫자 값이 우리 25 이상이면 우리 요 별표를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15 이상일 때 요 별표를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종류를 이제 숫자로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 1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숫자 값이 15 이상일 때 지금 요 별표를 이제 표시해달라. 그리고 그 외에는 요 별표를 이제 표시하는 거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지금 여기서 바꿔준 게 아이콘 집합이다. 별표 3개짜리다.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종류를 먼저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들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숫자 값 앞에 이렇게 이제 별표가 싹 다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노란색 별표요. 얘가 붙은 걸 보니까 싹 다 25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 별표가 붙었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반만 색칠되어 있는 거, 그 별표는 우리 15 이상인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15 이상이 아닌 그 값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하얀색 별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조건부 서식도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정렬 기능이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인사국가 앞에 표시된 이 별표요. 이렇게 노란색 그 아이콘이 맨 위에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노란색 그 별표가 붙은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요게 이제 위쪽에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미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 정렬이 있죠. 해서 정렬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때 우리는 인사 고가를 기준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정렬 기준은 인사 고가다 그렇게 찍어주고, 그때 정렬 기준은 우리 셀 값이 아니라 조건부사식 그 아이콘이요. 그 아이콘을 땅 하고 찍으면 어떤 아이콘이야? 이걸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별표가 세 가지가 떴죠. 그때 노란색 그 아이콘이요. 이 금색 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이렇게 요 아이콘은 위쪽에다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아이콘이 위쪽에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정렬하라 그랬으니까 위쪽에 표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노란색 별표가 붙은 것들만 위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정렬도 다 끝났죠.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해당 문제를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